계령 검사하는 출신의 김동민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이제 취지, 정신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PT 좀 헌법 12조에 보면 압수수색, 그 영장 청구에 관한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지시해야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헌법 조항으로 영장 청구를 적시해 놓은 거죠. 다른 나라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나라 헌법 조항을 잘 몰라서 바로 답변 못해서 송구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헌법 개정 특위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더니 다른 나라는 없는 걸로 그때 확인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만 범사 영장 청구를 이렇게 헌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검사로 한정하는 권한이죠. 이 조항을 왜 헌법에 집어넣었을까?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헌법 취지. 그 지금 검사 부분, 네. 그러니까 그냥 헌법에 그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뭘 강조를 해놓은 거잖아요. 강조. 이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많은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규정하도록 놔둬도 되는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라고 하는 규정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야죠. 취지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수사가 수사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게 수사에 대한 쪽의 사법 통제거든요. 그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법관이 최종 판단을 하지만 청구 절차도 좀 더 강조해서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청구를 맞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시킨 거 아니냐. 결국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자는 의미가 이 헌법 취지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있지 않고 헌법에 검사의 신청 외라고 이렇게 명시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위원님의 그 해석, 나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그쪽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런 취지로 저 헌법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바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사 이외에 경찰로 하여금 신청을 하게 했을 때에 그 권한이 남용된 사례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한정해서, 예전에는 검찰관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지금 검사의 신청에 혹은 또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렇게 문헌만 바뀌면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이렇게 이제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 헌법은 이제 기본권에 대한,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가 헌법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주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위임할 거냐. 이거에 대한 규정이 이제 헌법에 대한 헌법 규정인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통제해야 된다. 그 통제 장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수사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특히 강제 수사. 기본권 신체자의 압수수색 이런 걸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수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위는 특별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뭐 친일 경찰들의 그런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헌법적 관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즉 주권자를 대리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수사 당사자가 아닌, 수사에 대해서 헌법을 근거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조항 자체가 저렇게 헌법에 들어간 그 연역부터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검사가 단순히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수사하는 그 주체에 대한 수사 통제관 또 인권 보호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네.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헌법 조항은 검사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서 헌법 정신, 기본권 보호, 영장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검사가 수사를 해요. 수사관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수사한 데에서 자기가 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검사가 아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제가 물어본 취지는 뭔 취지인지 알겠죠? 예, 제가 답변할게요. 자, 검사가 수사관이 돼서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의 의미, 즉 수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을 수 있고 편향이 있을 수 있고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권력 남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이 헌법의 조항이 기본적으로 퇴색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사람이지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헌법 정신이다. 두 번째, 백보 양보를 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가 그 자기 사건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검사가 된다는 것은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헌법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에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남용되면 안 되는 검사의 권한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이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남용을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준 권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 2년 동안 과정을 보니까 이 영장 청구 강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검사에서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걸 우리가 무수히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헌법적인 이론과 논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본성, 헌법적인 DNA가 발동한 그게 검찰개혁의 지금 에너지입니다. 지금 저거 아니다. 어떻게 검사가 저런 식으로 남발할 수 있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받는 사람이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해놓고 자기가 영장 청구하는 거를 저는 헌법소원 좀 위헌 제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죠. 그런 거.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예. 결론은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헌법재판 청구 그 주장 자체로 그렇게 구성하신다면 헌법재판 청구 요건은 된다고 봅니다. 청구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잘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뜯어보시면 이런 걸 헌법재판소가 해줘야 됩니다. 이 국가 공권력에 헌법을 뛰어넘는 이런 집행행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게 저같이 법 전공도 안 하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헌법재판소 이런 거 따져줘야 됩니다. 연구관들 뭐합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서 막 영장 청구를 스스로가 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거를 따라줘야죠. 이 헌법 정신 위배된다고. 그런 리포트 하나 왜 안 만듭니까? 한번 제 취지를 잘 따져서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 취지에 대한 헌법적인 해석을 연구관 이름으로 괜찮아요. 뭐 헌재 공식 의견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참고 의견이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혹시 참고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연구관 이름으로 보내기는 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장님 이름으로 지금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제 주장에 대해서 헌법적인 판단, 의견이 이렇더라. 꼭 한 가지 의견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한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